이제 진짜 봄이에요, 여러분. 봄 햇살 듬뿍 쬐고 있으시죠?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에는 꼭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봄 내음을 맡고 몸을 신나게 움직이세요. 햇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어요. 저는 어른인데도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으면 키가 쑥 커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른인 저는 기분만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진짜로 키가 쑥 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연으로 어린이 라디오 문을 열게요. 인천 삼산초등학교 김서하 어린이의 사연입니다. 파순이와 파돌이. 우리 집에는 파순이와 파돌이가 있어요. 파순이와 파돌이가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대파랍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집안 마트에 갔는데 대파 한 단에 무려 5,000원이나 하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대파를 키워봐야겠다 라며 대파 뿌리를 잘라 컵에 심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처음 키워서 집안 어디에다 두어야 잘 크는지 몰라 하루는 식탁 위에, 그 다음은 거실에, 또 그 다음 날은 베란다에. 그러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베란다에 두었던 물이 꽁꽁 얼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얼른 얼음물을 녹이고 다시 물을 갈아주었어요. 다행히 대파가 죽지 않아서 그 후로는 현관문 앞 서랍장 위에 두었더니 쑥쑥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도 대파를 키워보세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아, 대파를 직접 키워본 사연을 보내주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대파가 한 단에 5,000원이라 깜짝 놀랐어요. 아, 파를 안 먹을 수도 없고 사자니 비싸고 난감했는데 김서아 기자의 사연을 읽으니 저도 얼른 파를 키워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란다에 내놓아서 물이 얼었을 때는 정말 놀랐겠어요. 이제는 잘 크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파순이와 파돌이가 쑥쑥 잘 자라기를 기대할게요. 또 재밌는 사연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모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송미경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아직이요. 아, 네. 네. 어린이 라디오를 들어보지 않은 첫 번째 손님이셔요. 네. 동화작가 송미경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송미경 선생님은 2008년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웅진 주니어 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하셨고요. 돌 씹어먹는 아이로 창원 아동 문학상, 어떤 아이가로 한국 출판 문화상을 받으셨어요. 그 밖에 지은 책으로 봄날의 곰, 가정통신문 소동, 통조림 학원, 복수의 여신, 어쩌다 부회장 등이 있으시고요. 그림책으로는 너는 괴물, 돌 씹어먹는 아이, 그리고 청소년 소설로 나는 새를 봅니까? 광인수술 보고서 등이 있으십니다. 와, 선생님 그림책부터 청소년 소설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셨는데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작품 혹은 캐릭터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질문 받고 나서도 계속 고민했는데 오늘 딱 떠오른 생각은 돌 씹어먹는 아이의 연수라는 네.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자기 이야기 같았다라는 어린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상황이 되게 특수하게 느껴지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말할 수 없었던 얘기를 털어놓기도 해요. 네. 자기가 도둑질했던 얘기부터 시작을 예. 해서 그리고 몰래 네. 저질렀던 일들 네. 그리고 그걸 털어놓기까지의 과정 혹은 아직 털어놓지 못했는데 책을 통해서 대신 그걸 털어놓는 아이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아이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독자들에게 가서 캐릭터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 책 속에 있을 때보다 아이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네. 저에게 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감동적이기도 해서 펑펑 울었던 적도 많고 그러셨구나. 강연장에 어떤 아이 한 명 때문에 거기 온 분들이 다 울었던 사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갔을 때
뭔가 움직여주고 네. 같이 호흡해주고 끌어안아준 주인공이라서 이 아이를 뽑았어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네. 자세한 사연을 모르는데도 약간 울컥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동시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동초등학교 서연우 어린이의 동시입니다. 관역판 서연우 내 마음에 있는 관역판은 축 처질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네. 관역판은 자꾸만 빗나가네. 요리조리 왔다 갔다. 언제쯤 저 관역을 맞출 수 있을까? 마음의 관역판이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인데요. 마음의 관역판을 맞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송미경 선생님은 이 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죠. 이렇게 가슴에 훅 네. 저한테 들어와서 꽂히네요. 자기 마음이 자기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표현이 잘 돼 있고 또 시각적으로 그 요리조리 왔다 갔다 네. 한다는 그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눈으로 보이는 시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표현해 한 기법도 놀랐고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늘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너무 잘 표현해줘서 읽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네. 제가 혼자 읽을 때는 네. 몰랐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동그란 그림이. 관역판이 이렇게 네. 그려지면서 자기 마음을 딱 맞추고 싶은 네. 그런 마음, 그런 게 전해지네요. 좋은 시 보내준 서연우 어린이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라친들에게 송미경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서울이에요. 네. 쌤 띠는? 소띠, 네. 탄생 별자리는요? 쌍둥이 자리, 네. 좋아하는 동물은요? 강아지랑 참새, 네. 좋아하는 색깔은요? 아이보리색이라고 하죠. 크림색, 네. 그리고 흰색, 네. 그리고 맑은 파란색. 네. 좋아하는 동화책은 어떤 거예요? 요즘에는 그 류재양 작가님이 네. 쓰신 욕조 많은 이유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저는 고기도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일 파스타도 좋아하고 그리고 밥에 물 말아서 깍두기랑 먹는 거 네. 좋아해요. 밥에 물 말아 깍두기. 네. 너무 군침 도네요. 네.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것 3가지 고르신다면요? 제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가져가야겠어요. 네. 그리고 무엇이든지 쓰거나 그릴 수 있는 노트랑 필기 네. 도구. 네. 휴대폰 그리고 노트와 필기도구. 네. 네. 쌤 취미는요? 저는 취미는 어릴 때부터 한결같은데요. 네. 2가지예요. 네네. 하나는 누워서 공상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상하면 약간 해질 때까지 그렇게 네. 했어요. 그 벽지에 있는 무늬 네. 보면서 이야기 꾸며내고 상상하는 거 좋아했고요. 네네. 2번째가 낙서하는 거예요. 그 항상 낙서하고 뭐 노트에다가도 뭘 되게 많이 그리고 쓰고 했어요. 근데 그게 커서도 그런 습관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공상하기 네. 그리고 낙서하기. 낙서하기.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하신다면요? 다음에 또 만나. 네.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나. 6자요. 어떻게? 다음에 만나. 또를 빼고. 네. 선생님 좋아하는 동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저 가끔 선생님이 그린 그림 보면은 거기 똥개랑. 강아지하고 네. 참새하고 이렇게 네. 있는데 특별히 그 2 캐릭터가 등장인물이 된 이유 있으신가요? 일단 어릴 때 항상 강아지랑 같이 놀면서 자랐고 제가 참새 소리를 듣게 된 게 20대 지나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꿈도 없고 저는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을 때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깼는데 참새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왜 이렇게 참새가 시끄럽냐 했더니 참새는 원래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들리던 소리를 제가 듣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참새가 너무 신기하고 얘네는 집도 없고 참새가 이렇게 집 지어놓은 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말. 그리고 뭔가 누가 돌봐주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참새를 키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 흔하게 어디나 있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 그냥 막 떠들고 사는 모습이 저한테 힘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낙서할 때도 네네. 참새랑 똥개를 그려요. 네. 정말 선생님의 약간 마음의 네. 고향 같은 그런 동물들인 것 네. 같아요. 네. 이번에는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천 삼산초등학교 황서연 기자의 사연입니다. 설날에 저는 이번 설에 엄마가 아프셔서 저와 동생만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한복을 집에 놓고 와서 일반 옷을 입었습니다. 사촌 동생 둘은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예쁜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차례 드릴 때 쓸 그릇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차례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렸더니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추석에도 할머니를 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촌 동생들과 차례도 지내고 재밌게 놀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같이 못해서 아쉬웠지만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외할머니 댁에 같이는 못 갔지만 황서연 친구가 가서 할머니를 도와드렸나 봐요. 일단 엄마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은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한편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 굉장히 잘 돌봐주고 많이 네. 함께 있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순간 한 발짝 떨어진 순간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순간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나도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서 되게 멋진 경험 네. 하게 된 거 좋네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동화 속 주인공들도 맞아요. 다 사건을 겪는 게 엄마 아빠가 뭐 없거나 자고 아프거나 잠깐 집을 나갔을 때 이런 때라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편찮으신 건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한 어린이로서는 약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안양 남초등학교 고지원 어린이의 사연 들어볼 건데요. 고지원 어린이는 직접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남초등학교 5학년 고지원. 생활문, 휴일 없는 공부. 야, 일어나서 얼른 춤을 춰! 하나, 둘, 셋! 라고 엄마가 말했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인데 좀 수업을 해야 한다니. 잠이나 실컷 자고 싶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으며 컴퓨터를 켰다. 아직은 순조로운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다. 나는 작년에 이미 산타의 정체를 알아버렸다. 알려주면서 엄마가 하는 말. 절대로 동생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라고 엄마가 엄청나게 신신당부를 하였다. 하지만 나는 입이 너무 근질근질했다. 하지만 꾹 눌러 참았다. 엄마한테 내일은 공부 안 하면 안 돼? 냐고 내가 물었다. 그래, 대신 내일 할 것까지 오늘 끝내. 라고 엄마가 말했다. 속으로는 화가 나서 반항할 거야. 라고 했지만 몸은 이미 공부를 시작했다.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혼자 깔깔대며 웃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바로 트리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트리 밑에 선물이 놓여 있었다. 보드게임 1개와 책 3권이 들어있었다. 보드게임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책은 너무 마음에 들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한참이나 지나갔다. 그래도 어제 오늘 할 공부를 다 해서 맘 편히 놀 수 있었다. 공부에는 휴일이 없지만 크면 집안일에 휴일이 없게 되겠지? 생각해보면 웃기다. 여러 생각을 하며 난 잠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저도 들으면서 크크 웃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지금 우리 고지원 어린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컴퓨터로 수업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이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됐어요. 야 일어나서 얼른 줌을 켜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신 엄마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갔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엄마예요. 네. 그래가지고 문자가 와 있어요. 선생님이 줌에 아이가 아직 안 들어왔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시절에 학생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되게 산만하거든요. 산만한 아이라서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지원이 네, 사연 네. 듣고 깜짝 놀란 게 되게 네. 어른스럽고 되게 네, 차분해요.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을 네.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랐고 네. 어머니도 되게 지혜로우신 게 네. 그래 대신 내일 할 것까지 오늘 끝내 이렇게 네. 달래잖아요. 네. 놀랐어요. 저는 그런 지혜가 좀 없어서 잔소리를 못 하니까 네. 같이 그냥 애들하고 비슷해요 상황이. 네. 그래서 오늘 할 것까지 뭐 내일 끝내 이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저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시켰을 텐데 공부하라는 잔소리 못하는 엄마 네. 어머니께 좀 배워야 되겠네요 제가. 네, 저는 네. 속으로 화가 나서 반항할 거야라고 했지만 몸은 이미 공부를 시작했다. 네, 이 놀라운데요? 대목에서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저도 그런 생각했고 또 마지막에 공부에 휴일이 있지만 크면 집안일에는 휴일이 없게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벌써 이 진리를 깨닫다니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네요. 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가 부릅니다. 멋진 눈사람.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썹, 눈, 코, 입, 예쁜 얼굴이 됐네. 모자, 안경, 외투, 장갑, 멋진 눈사람이 됐네. 저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예요. 노래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이번 겨울에 혹시 눈사람 만드셨어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시구나. 그냥 구경만 하는데 네. 우리 애들이 나가서 만들어 네. 와서 사진 찍어서 네.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눈 이번에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다 하고 나가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한 20분인가 30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얼른 하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어린이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래를 들으니 또 그때가 떠오르네요. 이번에는 세모이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초콜릿. 초콜릿의 주된 재료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나무는 남미의 아마존강 부근에서 처음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카카오의 씨앗인 카카오 콩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카카오를 돈으로 사용하여 카카오 콩 30개를 주면 토끼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죠. 카카오 콩은 볶거나 빻아서 향신료와 섞어 음료나 약으로 마셨습니다. 쇼콜라틀이라는 이 음료수는 매우 썩고 고추를 넣어 맵기까지 했지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신비로운 음료였죠. 카카오 콩은 열량이 높아서 피로 회복에 좋았고 커피처럼 금방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거든요. 초콜릿은 1521년 스페인이 남미의 아즈텍 제국에 쳐들어왔을 때 스페인의 장군 코르테스가 카카오 콩을 스페인으로 가져가면서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유럽인들은 카카오의 쓴맛을 줄이기 위해 설탕을 타서 마셨는데 달콤 쌉싸름한 이 차는 코코아 또는 핫 초콜릿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죠. 유럽에서 초콜릿을 워낙 많이 찾다 보니 가까운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카카오를 기르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원산지인 남미보다 아프리카에서 카카오를 더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음료로 마시던 카카오를 단단한 초콜릿 과자로 먹게 된 것은 카카오를 곱게 분쇄하고 압착하는 기계가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카오 반죽은 아주 쓰기 때문에 여기에 우유와 설탕,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 맛있는 초콜릿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첨가물들 때문에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실 초콜릿의 주 성분인 카카오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동맥경화, 암, 노화 등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뇌 주요 부위의 혈류를 도와줌으로써 노인성 치매나 뇌졸중에도 효과가 있죠. 사람들은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동물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동물들은 초콜릿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을 잘 분해시키지 못합니다. 심장과 콩팥에 부담이 가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 고양이, 앵무새, 말, 코끼리 등 거의 모든 동물들에게 초콜릿을 주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초콜릿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동물들에게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 얘기 선생님? 개한테 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 저는 그냥 상상하기를 예. 그런 개가 너무 좋아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테오브로민 때문이었어요, 선생님.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구나. 아샘은 너무 좋아서 계속 예, 달라고 계속 할까? 달라고 할까봐 중독될까봐 네. 뭐든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세모이까지 들어보았고요. 네, 이어서 송미경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재미나는 일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동생은 네. 그냥 뭐 동네 소문난 모범생 그리고 저는 엉뚱한 일을 자꾸 하는 아이. 큰 말썽은 안 피지만 네. 저는 그리고 그게 왜 혼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네. 그런 아이였어요. 어떤 엉뚱한 일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 우리 동네에 공사를 하다가 네. 공사가 멈춘 거예요. 공사장이. 그래서 포크레인이 땅을 다 파놨는데 장마가 이렇게 막 끝나고 네네. 그 거기가 호수처럼 된 거예요. 작은 호수처럼 물이. 예. 근데 그게 흙이 황토물인 거예요. 거기가 옛날에 막 고구마밭 이러던 네. 데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그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저긴 우리가 수영하기 위해서 생겨난 곳이다. 근데 우리가 다 아침에 몰래 탈출했어요. 일찍부터. 네. 탈출해서 잠옷 입은 채로 저 아직도 기억나요. 잠옷이 이렇게 잠옷을 입고 고운 잠옷을 입고 뛰어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폐타이어 같은 거 다 어디서 다 마련해 와가지고 정말 너무나 행복한 수영과 막 물놀이와 막 그리고 진짜 그 흙탕물이 주르르 이렇게 붉게 흐르는 네. 그리고 온 동네 애들이 거의 넋을 놓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우리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네네. 하얀 옷을 입고. 네. 제 동생. 또 우리 누나가 이런 표정으로. 걔는 물 밖에서 네. 깨끗하게 하고 네. 물 밖에서 저는 흙탕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서로를 딱 마주쳤는데 서로 다 안타까워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거의 넋을 놓고 막 난리가 나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또 깔끔하셨거든요. 모시 옷을 이렇게 아래 위로 딱 입으시고 이렇게 어떻게 나뭇가지를 하나 꺾으셨어요. 길게 네. 들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 밖으로. 되게 황토물 줄줄줄 흐르는데 할머니가 우리 만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가 되게 멀었거든요. 제가 발견한 곳에 네.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걸 많이 발견했는데 이제 동생이 할머니 모셔왔다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네, 또 네.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할머니가 가는 내내 살짝 저를 그 가지로 살짝 여기 어깨를 가끔씩 찌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프게 찌르는 건 아닌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너무 행복한 한때를 어른이 망친 느낌. 그리고 친구들은 근데 할머니 혼도 안 내요. 그렇게 말 없이 이렇게 저를 하고 저는 끌려가면서 친구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했고 막 신나게 놀았는데 제가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집에 가서 혼나더라도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리 이런 생각에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계속 오는데 떼약볕이 너무 심하고 그게 막 약간 가려운 거예요. 그 흙이. 근데 긁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걸 참으면서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는데 나 혼자 되게 관리하면서 집에까지 왔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지금은 또 안 그런데 어릴 때 친구들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동네에 있는 열매들 따서 점심은 안 들어가요 집에. 예. 동생은 점심에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 곁에서 네. 이렇게 그렇게 자라고. 근데 있고. 도시는 아닌 거죠, 그래도. 서울 경기 벗어난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공사장 웅덩이 그럼 몇 살 때셨어요? 미취학 아동인 건 미취학 확실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시네요.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어린 시절이 전 너무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너무 재밌고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른이 돼도 교실에서 놀고 싶다고 교실에서 평생 놀자 애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강연 가서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문득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평생 놀게 됐구나. 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즐거웠던 시절이 저는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그냥 초등학교 때 너무 재밌고 우리 강아지 데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강아지 데리고 가. 어떤 날은 또 강아지 데려가. 또 어떤 날은 동네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냥 언니 누나 따라서 놀고 네. 있고 심심해하고 이러면 제가 애들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동네 네. 애기들 봐주고. 근데 그런 애기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학교에.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와보면 다른 애들 데리고 와 있고 또 어느 날 개를 데렸고 뭐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놀았던 경험이 네. 선생님 작품에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진짜 또 그런 생각이 재밌었던 드네요. 날이 있었는데 저 그때 외가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어린 네. 시절에. 근데 할머니 항상 집에서 이렇게 전축 틀어놓고 정리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웬일로 이모들이랑 어디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 또 다 불러 모아서 은행놀이를 했어요. 네. 근데 너무 몰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은행놀이를 우리가 돈을 잘 모르는데도 그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지금처럼 A4용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종이를 잘라서 돈을 만들어서 주다가 보니까 집에 있는 귀한 책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위질해서 미치겠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우리가 막 돈을 계속 예. 주고 빌려주고 갚고 막 이걸 하다가 그 마당이 진짜 정말 종이로 가득하고 어른들이 돌아왔을 때는 또 제가 말썽을 피운 게 됐지만 저희는 왜 이렇게 즐거우면 안 될까 그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절대 잔소리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와. 이번에는 리코더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초등학교 최다운 어린이의 연주입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 너무 좋네요. 좋죠. 저도 이거 들으면서 리코더 처음 배울 때 이 얼마나 떴다 떴다 하고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걸로 막 연습하는데 막 틀리고 바람 새잖아요. 예, 바람 새고 그리고 한 번도 안 틀리고 딱 끝나면 너무 기분 너무. 좋고 예, 그랬던 게 떠올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어서 사연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양도초등학교 성도희 어린이의 사연입니다. 눈.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도에 있는 양도초등학교 4학년 성도희입니다. 이제 5학년이 됩니다. 잠자기 전에 어린이 라디오 듣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솜씨 자랑, 사연 정말 보내고 싶었는데 드디어 처음 사연을 씁니다. 어린이 라디오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니까 지난달 1월 28일 눈이 많이 내린 날 아빠랑 오빠들과 마당에 눈을 쓸고 이글루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모난 플라스틱 상자로 눈을 찍어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요. 수레를 굴려 뒷집에 쓸어놓은 눈, 길가에 쌓인 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팔뚝에 근육이 생길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점점 근사해지고 거의 다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푹 와르르 옆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어떡해.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빠들은 힘들었는지 망했다고 생각했는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눈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먹기 전에 눈을 쓸기 시작해서 점심 먹고 오후 3시가 훌쩍 넘는 시간까지 정말 힘들었고 지쳤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글루 완성! 짝짝짝! 아빠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문이 넓고 처음 계획한 그런 모습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온몸이 몸살 날 것처럼 아팠지만 이글루를 만든 흰눈 오던 날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어요. 너무 근사한 이야기 아닌가요? 글도 네. 잘 썼네요. 진짜. 네. 이번에 눈 올 때 저희도 이글루 만들었는데 3층까지 만들고 배고파서 더 못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한 땀 한 땀 이렇게 쌓는 게 어려운데 완성을 했다니까 너무 대단하고 그러네요. 예,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끈기가 없어요. 좀 네. 끈기가 없고 잘 포기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음. 근데 놀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네. 이런 거 할 때 다 네. 돌아가도 막 해질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해서 또 할머니가 찾으러 오시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또 가슴에 와닿는 지점은 이게 무너졌자 푹 네, 와르르르라는 맞아요. 예. 장면인데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패를 한번 꼭 경험하는 맞아요. 것이 예. 이야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쭉쭉 가는 인생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서 좀 그죠. 신기했어요. 예. 네. 이어서 송미경 선생님의 책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오늘 특별한 한 권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선생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햄릿과 나라는 네네. 책 준비해 왔어요. 햄스터를 한 아이가 우연히 주워와서 네네. 키우게 돼요. 아파트에 네. 버려진 햄스터를. 네. 그러면서 이름을 햄릿이라고 지어줘요. 그랬는데 그걸 키우고 있는 중에 또 얘가 한편 자기가 입양하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인공. 예, 주인공 네네. 아이가 그리고 또 한편 얘가 햄스터 귀에 종양이 나면서 그것을 치료하다가 결국 치료하고 나서 죽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예상치 못했던 삶과 죽음 또 가족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경험을 해가는 이야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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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토요일 아침이라 우리 가족은 햄릿을 작은 종이 상자에 넣고 해바라기 씨 7알을 넣어 이모의 가게 건너편에 있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 햄릿이 든 상자는 아빠가 안고 갔는데 아빠는 상자가 흔들리거나 햄릿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걷자고 했다. 우리 병원에 처음이시죠? 어떻게 오셨나요? 간호사 선생님이 물었다. 우리 햄릿이 귀가 간지러워서요. 언니가 대답했다. 우린 용감한 햄릿이라고 불러요. 내가 끼어들었다. 어디에 있나요?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를 살피며 물었다. 여기요. 상자 안에 있어요. 아빠가 대답했다. 그 상자에 개가 들어있다고요? 아니요. 햄릿은 햄스터예요. 엄마가 설명하자 간호사 선생님과 큰 개를 데려와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었다. 간호사 선생님은 우리가 들고 있는 상자를 보았다. 우린 햄스터 치료는 처음이라서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도 동물병원이니까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데리고 왔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수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나온다며 진료실로 들어갔고 우리 가족은 상자 뚜껑을 열어 햄릿이 잘 있는지 확인했다. 햄릿은 바짝 몸을 일으키고는 자신을 꺼내달라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까맣고 빛나는 눈동자를 보니 햄릿이 울고 싶어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그때 동물병원 막 유리문에 붙어선 테리와 해주를 보았다. 둘은 안을 잘 보려고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그 바람에 유리문이 조금 덜컥거려서
엄마와 아빠도 테리와 해주를 발견했다. 친구들을 불렀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 후 손짓을 했고 테리와 해주가 들어왔다. 내가 햄릿이 병원에 간다는 것을 전날 말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테리가 인사했다. 걱정돼서 왔어요. 해주가 말했다. 좁은 동물 병원 의자엔 우리가 앉을 자리가 더는 없었다. 햄릿을 위해서 가져왔어. 테리가 작은 반찬통을 열어 딸기를 하나 꺼냈다. 네. 햄스터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는 네.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 장면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가족이 햄스터를 키웠었고 네. 그 햄스터를 병원에 갈 때 온 가족이 다 갔어요. 5명이. 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네, 네.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개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순간이 기억나고요. 너무 놀랬대요. 햄스터가 온 것도 처음이지만 온 가족이 다 치료를 받으러 와서 근데 저희는 정말 이 햄스터가 그냥 뭐 집에서 함께 키우는 뭐 반려동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그게 좀 감동적이라고 하시면서 이 종양을 떼내는 수술을 수술실에서 함께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울면서 애들이랑 막 울면서 함께 지켜봤어요. 마취하고 네. 치료하는 네. 과정을. 생명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네. 해보게 됐고 네.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네. 했었죠. 네. 그때가 2014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쓸 때 빨리 쓸 수 없었고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또 그 이후에 세월호를 겪었잖아요. 네. 저희 가족이 이 햄스터의 죽음으로 많이 슬퍼하다가 또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 슬픔이 이제 더 큰 슬픔을 네. 겪으면서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내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죽음이나 또 어떤 관계나 이게 그 크기는 그 가족만 그 사람만 네, 아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의 슬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세상이 건강한 사회일 네. 것 같고 그런 숙제를 오랫동안 품고 제가 쓴 작품 중에 가장 오래 썼던 작품이에요. 저는 좀 빨리 쓰는 편이고 고칠 때는 오래 걸려도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한 줄 한 줄이 저에게 좀 많이 아팠어요. 네. 아프고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낭독한 이유는 정말 작은 햄스터 한 마리지만 네. 온 가족 네. 그다음에 친구들까지 와서 네. 보고 네. 간호사와 선생님들도 보고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네. 따뜻한 장면이라서 네. 이 장면을 낭독했. 네, 이번에는 네, 선생님 감동이 묵직해서 제가 진행을 막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어서 동시 한 편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송미경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실 거예요. 한남초등학교 권혜연 어린이의 동시입니다. 봄바람 권혜연 봄바람 솔솔솔 벚꽃나무에서 나온 아기 벚꽃잎 아기 찾아 나온 엄마 아빠 벚꽃잎 시원한 봄바람 타고 팔랑팔랑 내 손가락 사이로 휘휘휘 벚꽃잎 가족 다시 만나네. 와,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 또 진짜 봄 느낌이 나네요.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얘기랑 또 연결이 그래, 돼서 연결돼서 지금 좀 멍해졌어요. 감동받았어요. 네, 아기 벚꽃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기 엄마, 벚꽃님 아빠가. 찾아서 이제 같이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모습인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냥 벚꽃잎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눈앞에서 예, 보이면서 또 이 시처럼 벚꽃잎들이 다 한 가족이구나 그러게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읽으면서 저는 뭐 상상하면 네, 이렇게 영상으로 떠올리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영상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왜 슬플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슬프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슬프다는 생각 못했는데 또 슬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왠지 얘네가 이렇게 같이 네. 한 송이의 꽃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한 장 한 장, 못 만나면 어쩌지 이런 마음도 들고 약간 짠한 그런 기분도 드네요. 네, 감동적인 동시였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시 쓰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고민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갈팡질팡 나의 꿈.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부인과 의사를 꿈꿔왔어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 인체 해부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는 호흡기 부분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호르몬 이름들도 조금씩 외웠죠. 그래서 저는 또래에 비해서는 이쪽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꿈이 다른 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항상 산부인과 의사라는 직업에 확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당황스러워요. 요즘에는 여성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의류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꿈은 하고 싶은 이유가 단지 해보고 싶어서예요. 산부인과 의사라는 꿈은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도 있어서 갑자기 꿈이 바뀌면 또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럼 좀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이 돼요. 장래희망을 하나로 정하면 미래에 편할 것 같고 또 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어린이처럼 보이기 싫어서이기도 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개의 꿈을 키워오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저는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리고도 싶어요. 하지만 꿈이 두 개라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아주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축하드리고 네. 뭔가 하고 싶은 이렇게 꿈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미술만 했어요. 네. 뭐 입시 미술 준비하고 있었고 화실 다니고 어릴 때는 그림 그리고 네. 게다가 저는 난독증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릴 때부터 한글도 늦게 깨우쳤고 네. 받아쓰기도 잘 못했고 공부나 시험도 굉장히 취약한 아이였죠. 잘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국어 시간을 좋아했나요라는 질문을 예. 받으면 국어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책을 사춘기 때부터 좋아하게 되긴 했지만 제가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네. 작가는 어떤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되는 줄 알았고 저는 당연히 화가가 돼서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저는 동화 작가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영화 감독 되고 싶어서 또 했었고 뭐 했다가 포기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쭉 달려가는 성격도 아니었고 지구력도 좀 약했고 근데 작가가 되고 나서 이야기를 쓰고 하면서 제가 몰랐던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가 아니라 몰랐던 세계의 즐거움을 막 알아가니까 네.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꿈에 다가가고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는 어떤 직업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엇을 하던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던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할 거야. 네.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아직은 넓게 알아가고 그런 것이 더 좋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넓게. 파야 된다. 근데 사실 어릴 때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들어갔던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모여서 다른 걸 또 해내요. 하나를 했다가 이렇게 버려뒀던 것이 버려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거를 작용을 했을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뭐 만들기 놀이했다고 해서 손만 그렇죠. 운동한 게 아니라 맞아요. 전체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이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이름을 외우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팔 수 있는 성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를 해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격이라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해봤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고민이고 앞으로 또 몇 번 더 여러 번 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생 살면서 우리 정말 다양한 일들 겪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어린 시절에 많은 것들 해보면 그게 큰 자기의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나중에 네.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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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민 보내준 친구가 들었으면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갈팡질팡한 시간이 헛되지 않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고요. 저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냐면 저는 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어린아이로 보이기 싫었어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부러지게 꿈을 딱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확 나아가고 이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 마음이니까 그걸 조금 인정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른이지만 매일 갈팡질팡 하거든요.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건 어린아이 같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고민을 보내준 친구가 자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송미경 선생님과 굉장히 알찬 시간 보냈는데요. 선생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수목원 같은 데 가면 네. 풍경이 되게 아름답고 좋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이렇게 뭐 꿀벌이 윙 날거나 어떤 씨앗을 보거나 작은 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세계가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촘촘하게 이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막 자기 얘기 들려주고 자기가 한 거 연주한 거 막 들려주고 하는 거 들으면서 그렇게 막 너무너무 생생하게 살아서 이렇게 세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그 어린 시절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네. 정말 내가 어른이 돼서 이걸 안 잊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너무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만나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이 방송 알았으면 여기 맨날 보냈겠구나. 사연. 저 맨날 보냈겠고 또 친구들 사연 맨날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까 어떤 친구가 이거 들으면서 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아이가 나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아이들이 많이 듣게 되면 좋겠고 어른이 돼서도 이 추억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어른들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 어른을 또 만들 것 같아요. 네. 기대합니다. 네, 완전 홍보대사 발언해 주셔서 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우리 라디오가 어린이 라디오가 어떤 어린이들에게 가서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뿌듯해졌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또 조만간 또 네.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곰이랑 문이랑 무냐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 시원한 물? 아니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물 그럼 꿀물? 아니야 바로 선물이야 난 너에게 선물이지 그럼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물은 뭐게? 홍수? 아니 넌 너무 진지해서 탈이야 이건 넌센스라고 정답은 괴물이야 괴물. 괴물은 무섭지. 그럼 문희야 마지막 문제야. 잘 맞춰봐. 미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 정물. 어떻게 알았어? 우리 미술 시간에 맨날 정물화 그리잖아. 정물화란 과일이나 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을 놓고 막 그리는 알았어. 그만. 우리 문이 똑똑해요. 문이야. 곰이 물구나무를 서면 서커스검? 아니야. 곰이 물구나무를 서면 문이야. 문이? 아, 곰 글자를 뒤집으면 문이 된다고? 그래 맞아. 바로 나랑 너잖아. 맞아. 우리는 곰이와 문이니까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지. 그럼 쓰레기통을 뒤집으면 뭐게? 통기레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쓰레기통을 뒤집으면 쓰레기가 쏟아지지. 야, 곰이 너. 속았지. 이게 바로 넌센스의 맛이야. 오늘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고미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린이 라디오와 함께 즐거우셨나요? 오늘 재미있게 들었던 그 기분이 내일까지 이어져서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이 어린이 라디오를 떠올리면서 한번 웃을 수 있다면 엄청 기쁠 거예요. 한 주 또 건강하게 보내고 금요일에 반갑게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